이 상태로 중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막대한 양의 과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꼭 한번 걸린다는 재능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이러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치동에서의 첫 해는 영특한 학생들에 대한 감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이상했던 게 제가 서울대학교 스카웃 모임 5분만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명문대학교 대학생들과도 자주 만날 일이 있는데 그들에게선 이 정도까지 영특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재들이 다 어디로 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더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재능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영특한 능력을 자랑하는 학생들이 재능의 역설이 빠지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은 현재 공부를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서의 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학생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학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단다항식의 연산, 특히 곱셈 공식이 잘 되지 않아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과 학부모님께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끝까지 고쳐지지 않아 제가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꽤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대치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학교에서 반 1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인재라는 극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학원에서 좀 괴롭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의 부모님께 이 학생은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 자신의 방법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의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오히려 중간에 많이 실패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방법은 어차피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보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 끝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더 큰 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젊었을 때 하는 성공이 훗날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두드러진 재능과 역량으로 너무 큰 칭찬과 기대를 받는다면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안정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능이 매우 출중한 학생들은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자신의 흥미를 끄는 문제는 끝까지 잘 집중을 하는 반면 보자마자 문제가 지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어린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 역량이 뛰어날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개념의 틀이 잘 잡혀있는 것도 좋지만 그 개념의 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 유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문제집과 같이 두껍고 지루한 문제집을 선택해서 묵묵히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 중 일부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데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안정성의 문제를 많이 경험한 저로서는
이 문제집을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닌 수양의 느낌으로 접근해 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뻔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중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막대한 양의 과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도 몇 시간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역량을 꽃피우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은 엉뚱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지난 겨울방학에 들었던 포토샵 학원입니다. 흔히 포토샵은 이미지들을 합성하고 보정하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요. 거기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디자이너 지망생이었고 저만 혼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을 알려주는 학원에서 맨 처음 했던 작업은 각 기능별 단축키를 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가장 창의적인 작업을 할 것 같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훌륭한 결과물들의 이면에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는 화려한 재능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능의 역설을 경험한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축적하는 기본 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도 습관 모임 5분 만에 사람들과 묵묵히 하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의 벽은 순간적인 센스로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일의 시간을 만들려면 꼭 100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의 훌륭함보다는 꾸준한 연습과 그 성찰을 통한 작은 발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만났던 명문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작은 할 일과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능의 역설과 그 해결책이 자녀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